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일교회 장로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관, 소방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종숙 권사의 남편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민재, 강유빈 청년의 아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근심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신경 써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웃음을 주시고 박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특강을 부탁 받았을 때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소방관 하는 일을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달이 지나고 연기가 됐대요. 그리고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 소방관으로서의 어떤 그 누림 아니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지내왔던 이야기, 지내왔던 일 이런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먼저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소방 공무원으로 다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소방관이 소방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올 때는 그냥 소방관 그러면 주위에서 그래요. 돈은 주냐? 돈을 어떻게 누가 주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처음에 딱 소방관이 딱 돼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월급이 나오잖아요. 월급이 딱 나오는데 44만 8,100원 딱 주는 거예요. 44만 8,100원. 그 당시에 제가 97년도에 들어갔습니다. 97년도에 44만 8,100원 딱 주니까 너 많이 받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선배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지 20만 원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액수는 작지만 그래도 좀 견뎌볼까 그랬거든요. 이게 조금만 하다가 나가야지 다른 거 해갖고 준비해갖고 나가야지 하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IMF가 온 겁니다. IMF가 와서 다른 거 하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고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소방관은 요즘에는 어떻게 뽑느냐? 나이가 있죠. 저 때만 해도 28살까지 했어요. 근데 28살까지면 군대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30살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40살까지 합니다. 40살까지 하는데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이렇게 합치면 43살까지 들어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43살에 들어오신 분 계세요. 뭐 많습니다. 광주 시내 버스 회사에 다니시다가 들어오신 분, 그 다음에 선생님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 건설 회사에 다니다가 들어오신 분, 이 각계각층에서 많아요. 그리고 군대 장교로 있다가 제대해가지고 들어오신 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뽑느냐? 요즘에는 건축과 제대하신
졸업하신 분, 건축가, 건축을 뽑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을 뽑습니다. 심리 상담 뽑고 그다음에 화학 전공하신 분도 뽑습니다. 그리고 공보, 언론 공보 요것도 뽑습니다. 조금 뽑는 게 아니라 많이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딱 소방관 그러면 이미지가 위험해. 3D 업종 이런 거죠. 위험해. 왠지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있다가 마음을 못 먹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들을 수 있는데 마음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은 다 이제 43살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오래 있다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젊은 층이 어떤 젊은 층들이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오냐면 주로 이제 간호사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했던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기회가 있으면은 잽싸게 들어옵니다. 쉽게 들어왔습니다. 많이 뽑을 때 막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즘 최근에 들어오신 분 같이 들어오신 분은 여기 전대병원 중증 환자실 있죠. 거기서 근무하다가 5년간 근무했는데 거기가 힘들답니다. 힘들어서 시험 받고 다시 들어왔어요. 소방관으로. 그러신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다. 근데 마음을 안 먹는다. 이런 그 직업적인 특성을 한번 소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원래 소방관으로 지금 생각하면 나는 소방관을 위해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한 사람을 구조를 했는데 친구인데 시골에서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7살 때 서울에서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동네 누님이 서울로 시집을 가가지고 낳아서 온 그런 친구인데 나랑 동갑이에요. 7살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시골에서 봤을 때 남자가 봐도 진짜 반할 만한 외모. 그때 당시 우리 외모는 어땠냐면 일단은 새카맣잖아요. 새카맣고 이 헤어스타일이 빡빡이죠. 빡빡인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헤어스타일을 정리해 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깎는 거 알아요? 바리깡? 그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하더라도 그 은빛 반짝반짝한 이 바리깡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단 그 날이 새카매요. 그리고 손잡이가 나무, 여러분들 의자 색깔 이렇게 울퉁불퉁 해가지고 한데 이렇게 처음에 딱 아버지가 이발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전혀 생각 못하게 앞에부터 깎아버립니다. 이렇게 쓱 깎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지가 없죠. 바로 빡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들면 모르는데 안 드니까 가다 찝히잖아요. 뽑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빼가지고 끌러가지고 그 기름을 칩니다. 기름을 쳐가지고 다시 조립해가지고 다시 2차로 깎고 그런 헤어스타일이었는데 그 친구는 찰랑찰랑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머리 있잖아요. 길어가지고 여기 탁 이렇게 단발해가지고 머리끼리 이렇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찰랑찰랑하고 얼굴 피부는 뽀얗고 하얗고 그리고 패션을 보니까 그때 당시 저는 패션이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어떤 옷을 입고 컸는지를 생각 안 나는데 그 친구 패션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유치원 때 그 행사하잖아요. 행사할 때 하얀 스타킹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입고 검은 반바지 입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전날 왔는데 같이 놀자 했는데
놀고 그 다음 날 또 놀자 하고 했는데 왔어요. 근데 동네가 어떻게 되냐면 걔네 집에서 우물가 있죠. 동네 우물가에서 놀기로 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는 한 500m 가야 되고 걔네 집에서는 한 200m 와야 돼요. 우물가가 있어요. 거기서 놀자. 그랬는데 놀았어요. 놀고 있는데 여기서 놀지 말고 우리 다른 데 놀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계속 놀았어요. 나는 이제 그 나무 타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옛날 그 동네 보면 큰 고목 있죠. 느티나무, 팽나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는 팽나무가 있었어요. 팽나무 아름드리 나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놀고 있고 거기 올라가면 탁 보이잖아요. 동네가.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서 놀았어요. 오라 했어요. 친구한테. 아닌데요. 그러더니 여기서 퍽 소리가 나요. 딱 보니까 얘가 그 우물 있잖아요. 우물. 그러면 사람 키 높이 정도의 담을 쌓아놓고 이렇게 뺑 동그랗게 해놨어요. 거기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퐁당 빠졌는데 그 깊이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깊어요. 여기 한 3m 그 정도 됐어요. 퐁 소리가 나니까 나는 달려갔죠. 내려와서 쭈룩 내려가서 달려갔죠. 보니까 이렇게 펑펑 허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허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적거리고 있으면 그 재빨리 그 옛날 보면 두레박이라고 해서 두레박 끈 달린 두레박을 슉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없는 걔가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았는데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잡고 있다가 또 보조 두레박이 하나 있었어요.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 샘 주변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잖아요. 그래서 딱 고정해놓고 이제 뛰어갔죠. 그 친구 집 쪽으로 갔어요. 가서 빠졌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친척들이 왔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전혀 그런 신경도 안 쓰다가 내가 막 큰 소리를 치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2명 정도가 왔어요. 그 딱 보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끌어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왔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합니다. 이제 거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 나오잖아요. 사람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졌죠. 근데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쪼놈이랑 놀아가지고 성택이 저놈이랑 놀아가지고 빠졌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욕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듣도 보단 욕을 막 하는 거예요. 7살짜리 애한테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욕을 면역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 군대 가잖아요. 욕을 날이면 날마다 합니다. 욕의 일상화 돼가지고. 근데 저는 군대 가고 별로 타격감이 없었어요.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욕을 한갑다 이렇게 해갖고 흘려보냈어요. 근데 욕을 하는데 그 당시는 왜 욕을 하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거꾸로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은 내 잘못이 아니란 걸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잘못이 아니란 걸 하기 위해서는 화살표가 나한테 와야 돼요. 너랑 놀았기 때문에 네가 빠진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화살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서운했던 게 뭐냐면 그 집안에도 나랑 친했던 누나가 있었거든요. 내가 막 따르던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도 외면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외면해. 너 때문에 그랬다고 외면하는 거예요. 다. 근데 더 서운한 건 뭐였냐면 이 친구잖아요. 이 친구는 자기가 빠진 거 알잖아요. 내가 잘못 없다는 거 알잖아요. 말을 안 해줍니다. 끝까지 말을 안 해주고 자기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까지 이야기해 줄 겨를이 없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가서 걔는 이제 서울로 갔죠.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와서 그 옛날 보면은 그 초상이라고 그러죠. 마을에 와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말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은 그 친구를 좀 이렇게 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임팩트 있게 저한테는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당했던 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2학년 딱 올라가는데 그때도 이제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우리 바로 위에 누나가 계세요. 강영숙 누나가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 취나물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취나물을 캐가지고 와가지고 국을 끓여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러 가자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아니다, 나는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일을 하지 말고 내 옆에만 있어. 하지 마, 놀기만 해. 내가 할게. 그런 거예요. 그럼 좋아, 그럼 가서. 그때도 또 나무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산에 가잖아요. 취나물 하려면 나무 위로 막 올라가고 놀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나무를 딱 봤거든요. 봤는데 나무가 보암직하고 아주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점프를 해가지고 그걸 딱 잡으면 이 손맛이 있겠구나. 그리고 점프를 해서 딱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뚝 떨어졌어요. 뚝 끊어지죠. 그게 뭐냐면 마른 나무까지였어요. 마른 게 충격을 주니까 확 부러진 거죠. 근데 그 충격으로 떨어진 것까지 좋았는데 등에서 따뜻한 물이 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옛날에는 산에 가면은 이렇게 나수로 사선으로 이렇게 나무를 치죠. 그러면은 이게 꼬챙이가 되는 거죠. 그 내 뒤에 그 꼬챙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옆구리가 퍽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게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딱 있는데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그래서 쓱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피가 좀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탁 맞고 이제 누나를 찾았어요. 누나, 나 지금 다쳤다고.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더니 이제 큰일 났다고 하면서 같이 왔어요. 근데 집에는 그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서울로 돈 꾸러 가시고 아버지는 일 나가시고 아무도 없었어요. 둘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피는 나는데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잠이 오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딱 보더니 이게 안 되겠거든요. 이제 났어요.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그때 기력이 아무 없잖아요. 피를 너무 흘리면은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혈을 해가지고 조금 산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그 병원이 아니라 시골에는 병원이 아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병원이 아니고 보건소도 아니고 보건진료소 제일 읍단위에 있는 진료소인데 의사 선생님이 누구냐? 치과 선생님이 이빨 보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에요. 그분한테 수술을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엎드려 놓고 그 다음 날이죠. 엎드려 놓고 뭔가 근데 석석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게 찔린 자국이 이게 질서정연하지가 않잖아요.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꿰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취를 안 하는 거예요. 마취 안 하고 그런데 서걱서걱 자르니까 뭔가 감각이 없더라고요. 감각 괜찮은데요? 딱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그러면 그냥 할게. 그러고 또 이렇게 깨맸거든요. 깨매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한테 조용히
이놈이 징한 놈이니까 조심하라고, 징한 놈 이렇게 막 잘라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내가 다친 걸 알겠냐면 그 소문이 났어요. 강성택이가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때 그랬거든요. 수술을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수술을 하면은 이게 죽을 병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다가 많이 죽는다더라. 이게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런데 그 치과 거기 보건진료소에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거든요. 딱 보니까는 사람들이 살았냐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큰 시련이 있었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진정한 소방관으로 거듭난 그 세 번째 이야기는 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도 이제 제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제사 안 지내죠? 제사가 있는데 큰 집에서 지내거든요. 큰 집에서 지내면 어머니가 출동, 친척들이 출동해요. 그다음에 그 달도 누님하고 저하고 두 명 집에 있었어요. 저녁까지. 그래서 이제 두 명 있는데 이제 그 누님은 이제 방에서 엎드려 가지고 이제 그때 정전돼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책 읽고, 책을 뭘로 읽었냐면 초 있죠, 초. 양초를 딱 이렇게 녹여 그 불 붙여 가지고 딱 떨어뜨리면 이때 딱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책을 읽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잠이 들었죠. 그런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뭐가 이렇게 깨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막 숨을 잘 못 쉬겠고 쾌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눈 딱 뜨니까 여기가 빨갛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커멓게 이렇게 있고 빨갛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왜 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을 확 그냥 덮어서 껐어요. 이게 던지면서도 어떤 생각이냐면 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게 꺼졌어요. 그래갖고 문을 열고 탁 나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 보면 그 라디오 재질 있잖아요. 라디오 플라스틱이잖아요. 시커매가지고 큰 라디오 있잖아요. 그 라디오 위에다가 우리 누님께서 양초를 똑똑 해가지고 딱 고정하잖아요. 근데 큰 거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는데 조그만 거 아껴 쓰느라고 조그만 걸 해가지고 타가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초가 쓱 녹다가 이게 어떤 것은 거기서 심지가 없으면 그냥 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심지가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타다가 플라스틱 라디오를 녹인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퍼져가지고 상태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 앞에 장롱이 있었거든요. 장롱이 확 이제 거기 그릇 나오고 이제 집으로 번질 그런 찰나에 탁 그 이불로 덮었죠. 근데 그 이불이 굉장히 아까운 이불이었거든요. 옛날에 보면 이불이 솜이불 알죠? 솜이불. 그거를 이제 솜을 탄다 그러죠. 솜을 막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한 다음에 그 위에 그 천으로 싹 씌워 가지고 이제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또 쫙 좋은 천으로 그 모양 그 꽃무늬 있는 거 그걸로 해갖고 딱 그 어머니가 바늘로 이렇게 딱 꿰매 가지고 그거거든요. 그걸 덮고 자다 그걸 해버렸어. 그걸 떠버렸어. 딱 이제 자 사건이 자 끝나고 딱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거기 부분 있죠. 그 겉테두리 천 거기만 싹 이렇게 녹아 있고 나머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은 이제 어머니가 제사 끝나고 올 거 아니에요. 또 욕을 또 바가지로 또 먹었습니다. 와서 그거 생각해 또 욕을 엄청 먹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아니면 동생이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을 할까요? 살아서 다행이다. 근데 그
그 순간에 그걸 껐는데 누나가 만약에 나를 깨우지 않았으면은 그게 이제 막 퀵퀵 이렇게 막 숨쉬기가 버거운 상태였거든요. 깨워져서 나도 그냥 아웃됐겠다, 죽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이불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불이 타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를 덮어가지고 껐다는 거, 그런 굉장히 그 자부심 있습니다. 소방관으로 하면서 야, 내가 소방관 자질이 있었나? 소방관 저도 마음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소방관 이걸 해야 되나? 그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3D 업종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계속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시간을 거꾸로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도 나는 그런 그 좀 자질이 보였었구나.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스스로.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어머니가 또 이제 사고를 당하십니다. 어머니가 그 시골에 살면 이제 모내기 하잖아요. 모내기 하는데 모를 딱 쥐고 이렇게 딱 그 논에다가 딱 이렇게 하잖아요. 심잖아요. 그런데 바늘로 찌른 것처럼 따끔하더랍니다. 바늘로 찌른 건 따끔하니까 싹 들었대요. 그런데 독사가 이렇게 딱 물려 있대요. 독사에 물리면 여러분들 그 이제 정신이 먼저 몽롱해지고요. 그다음에 혈액이 굳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육이 마비되면서 심장 쪽으로 오면 심장이 마비되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고마웠던 게 뭐냐면 딱 이게 독사가 딱 물었잖아요. 그 즉시 옆에 있는 게 아주머니죠. 아주머니가 여기를 손을 그 낫이죠. 낫으로 이렇게 짠 다음에 입으로 막 빨아대더랍니다. 그 위험하거든요. 여기 독이 있잖아요. 자기가 입에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자기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그다음에 손목 묶고 팔 묶고 막 있잖아요. 꼬부 자기 옷 같은 거 해가지고 꼬부 묶고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다행히 시골에 그때 해독제가 있었대요. 링거 해독제 맞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막 천장에서 막 뱀이 막 우르르 막 그런 게 막 보였답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끝나고 이제 광주로 학교를 왔는데 참 여기서는 소방관으로서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제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자취를 시켜달라. 자취가 내 로망이다. 나의 밥 해먹고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거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하숙을 해야 된다. 너 스타일들은 하숙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친척집에 딱 갔어요. 딱 갔는데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 친척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옮겼어요. 또 옮겼는데 또 친척집에 옮겼죠. 그랬는데 또 거기 그 친척집 아저씨가 그 능막염이라고 그럽니까? 능막염, 염증 생기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걸로 해서 또 사망하셨어요. 또 옮겼죠. 또 옮겼는데 또 이제 동네 아시는 분 옮겼어요. 그분은 직업이 뭐였었냐면 그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연습님 있죠. 거기 관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사시고 거기 딱 갔는데 그 아저씨가 또 돌아가셨어요. 이게 근데 좀 이상한 건 시험만 볼라 하면 돌아가시네. 시험 그 고등학교 이제 아마 뭐 기말고사 같은 거 하잖아요. 돌아가셔.
또 그래가지고 나머지 또 옮겼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또 그 옛날 그 시골에 보면 면사무소 있죠. 그분이에요. 그분이 시골에 있고 광주에가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또 돌아가셨어요. 아, 지금 몇 번째예요? 네 번째.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옮겼어요. 그분이 이제 다른 분인데 그 전신전화국 그분이 했어요. 거기서 딱 이제 와서 또 이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독사에 물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독사에 물리니까 가족에서는 시골에서 농사지면 안 된다. 위험하다. 독사에 물릴 수도 있다. 광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광주로 이사했어요. 그래갖고 덕분에 그 전신전화국에서 저는 그 친척분 집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기 때문에 어머니랑 저랑 같이 살게 됐어요. 합류. 그 다음부터는 누가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사람이 돌아가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이런 세월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조금 그때 당시는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세상은 그때 생각하기를 세상은 에너지인데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엔트로피, 이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근데 그 당시 약간 좀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가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가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계속 갔죠.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될 때도 그냥 우연찮게 그냥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바를 하는데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는데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그 주유소 총무님께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거를 보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된 거거든요. 그때 나이가 이제 꽉 찬 28살. 그때 그래서 시험 보고 30살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오시는 계기는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그래서 약간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 친척 이모가 시골에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전도사님을 초빙해가지고 운영했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막 그럴 때는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울었다고 할까 그쪽으로 그런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내가 왜 소방관이 됐는가에 대한 이런 그 스토리가 옛날부터 해서 쭉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관이 됨으로써 어떻게 누려야 될까? 이거는 이제 결혼 이후로 이어집니다. 소방관이 되고도 한참 있다가 결혼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소방관이 돼서 그 전에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불이 났는데 이 목조로 지은 집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때 최초로 껐던 집이 통나무 집 있죠. 그때 당시 10억이었답니다. 그때 10억으로 지었는데 그 지은 주인이 누구였냐면 주유소 하신 분. 주유소 하신 분이 보험도 안 들고 만들었어. 그런데 통나무 집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가운데에 통나무 집이면 가운데에 그 난로 있죠. 난로를 3층짜리였는데 난로를 쭉 하다가 난로가 과열돼 가지고 번져 가지고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군수님이었거든요.
그 따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 저거 뭐 소방 끌 필요 있나? 보험으로 해결해 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보험이고 그 꺼야 되잖아요 일단.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이게 소방이 그냥 불만 끄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것도 작용하는구나. 사람들이 불이 나 있으면 우리 전쟁 나면 불 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났다 위협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보험으로 해결해 버려. 뭘 끄고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방관이 이제 불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30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다. 아파트를 관리를 하는데 관리라는 말은 소방서에서 동의를 해줍니다. 건물을 지을 때 시청, 군청 단위에서 하는데 허가를 내주는 사람은 구청 단위에서 하고 그 허가를 내주기 전에 소방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하면서 물어봐 주는 역할 하면서 그러면 이게 필요해 동의했어 하는 것이 이제 소방서 역할이에요. 그걸 하는데 이제 30가지를 놓고 하는데 공동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있죠. 상가 조그만 상가. 그다음에 이제 문화집회시설. 그다음에 종교시설. 우리 교회 같은 데 종교시설이죠. 큰 종교시설. 그다음에 이제 판매시설. 그 백화점. 그다음에 마트 판매시설. 그다음에 이제 운수시설은 이제 터미널 이런 큰 건물들 있죠. 쭉 가다 보면은 뭐 터미널, 운수시설, 의료시설, 뭐 병원, 그다음에 그 학교, 그다음에 교육연구시설이죠. 학교 같은데, 그다음에 노이자 시설,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양로원이나 이런데 그렇죠. 노이자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수련 시설 있죠. 우리 수련 시설 많이 이용하죠. 수련 시설, 그다음에 운동 시설, 그다음에 업무 시설, 사무실, 업무 시설, 그다음에 숙박 시설, 잠자는데, 그다음에 위락 시설 여러분들 잘 안 가죠. 노래하고 춤추고 술 먹고 하는데 위락 시설, 그다음에 창고, 공장 이런 게 있죠. 위험한 것은 공장, 창고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느꼈던 게 공장에서인데 아주 큰 공장이었는데 2층짜리 공장이 있는데 열기가 여기 딱 있으면 열기가 어마어마하죠. 뿌연 그 시커먼 연기가 있죠. 거기를 들어가서 막 보고 있다가 빨간 화점이 보면 거기를 가서 꺼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갔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주 망망대해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뜨겁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 호흡기로 해갖고 숨을 쉬는데 뜨겁고 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와 진짜 외롭다. 이게 나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뜨겁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외롭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외로울 때 누군가를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공장에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보호 장비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물 그냥 우산처럼 물 안 젖게 하는 거 모자 입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 호흡기가 있긴 있는데 짧아요. 짧아. 지금은 한 50분 씁니다. 공기 호흡기 쓰면 공기 호흡기는 그냥 공기통 있잖아요. 6.8리터짜리 공기통에다가 공기를 막 이제 압축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분 써요. 근데 공기도 무게가 있어가지고 한 2, 3kg 나갑니다. 그러면 공기 그 용기 자체도 한 4, 5kg 되거든요. 합치면 7 내지 9kg 되거든요.
그걸 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바 그것도 한 1kg, 2kg 되거든요. 하이바 쓰고 메고 그다음에 옷 방화복이라고 있거든요. 방화복은 이제 그 불로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물로도 보호하고 물도 뜨거운 물 있잖아요. 뜨거운 물도 막 쏟아지거든요. 보호하고 그다음에 장갑 끼고 장화 이렇게 쓰고 딱 하면은 그런 대로 안정감이 있긴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없었다는 거. 그래서 옛날 소방관들이 평균 수명이 58세예요. 다 이제 귀찮으니까 안 벗고 다 안 입고 그 쓰지도 않고 막 활동하다가 다 맞잖아요. 그리고 불이 꺼진 다음에도 이렇게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배기가스 요즘 자동차 뒤에서 나오는 가스처럼 계속 나오죠. 그럼 이제 하다가 그냥 마스크만 하다가 이제 많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거의 착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그 쓰레기 불나도 찹니다. 차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공기 그 충전하는 시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급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물 저장 취급 시설, 그다음에 주유소 그런 것도 이제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거기에는 기름이 탈 때는 그 거품 있죠, 거품, 폼이라고 하는데 하얀 거품, 그걸로 이제 쓱 덮습니다. 그때 이제 비탈길 같은 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고했는데 비탈길인데 기름통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보통 물을 쏘잖아요. 꺼지겠거냐고 물을 쏜단 말이에요. 물을 쏘니까 이게 넘치죠. 불 붙어 있는 상태에서 기름이 넘치죠. 넘쳐가지고 흘러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하수구까지 다 불이 나버렸어요. 어디가 난지도 모르게.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쉬쉬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 그런데 이제 위험물 저장 취급시 그것도 이제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줘요. 그 허가를 내준 사람이 이제 민원을 본다 그래요. 외근과 내근이 있는데 있는 현장에서 직접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행정 업무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다 요즘에는 자본주의 있어요. 돈을 좀 작게 줍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는데 그 외근을 하면은 현장 그 외근 수당을 주거든요. 초과 근무를. 근데 내근을 하면은 아침에 딱 가면 그 컴퓨터로 클릭하잖아요. 출근했다. 그 시간 있어요. 그다음 퇴근하는 시간이 또 체크를 해요. 그래갖고 하루에 아침에 7시에 딱 체크가 됐다. 그럼 9시까지 2시간이잖아요. 2시간. 그 다음에 6시 퇴근이죠. 그러면 8시까지 딱 체크를 했다. 있었다. 그러면 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시간 빼고 3시간을 초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면 힘들어요. 아침에 빨리 가야 되고 늦게 퇴근해야 되고 힘드니까 그걸 그리고 다 못 받아요. 54시간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54시간이면 1시간에 10,000원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서 안 한다. 그리고 내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방관이 됐다. 나 내근 하랍니다. 그러면 합니다. 채용합니다. 내근만 할 건 나 불 안 끌 겁니다. 내근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대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불 끄는 사람하고 약간의 자본주의 그것이 약간 좌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동식물 관련 시설 있거든요. 축사, 우사, 돈사, 그다음에 다구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소방서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면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딱 분류를 해가지고 층수에 따라서 다 내줍니다. 그것이 소방의 업무입니다. 내주는 거, 그다음에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끄는 거, 그다음에 불이 안 나게 하는 거. 그리고 가장 강한 소방 시설이 스프링클러겠죠. 스프링클러면
얼마 전에도 그 스프링클러 작동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잠그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 아파트인데 방안이 물이 이렇게 차버렸어요. 계속 한 30분 동안 물이 계속 쏟아져 버렸어요. 근데 복도에 보면 유수 금지 장치라고 있습니다. 거기 물을 탁 넣으면 수도꼭지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잠그면 돼요. 잠그고 그러면 이제 물이 안 쏟아지겠죠. 그걸 몰라가지고 30분 동안 계속 쏟아져가지고 자 아파트 이제 보니까 막 도배 있는 데 있죠. 그게 막 물이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교정 및 군사시설, 군사 및 고정시설, 군부대, 그다음에 교도소도 불나죠. 교도소. 그리고 발전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촬영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묘지 관련 시설 있잖아요. 묘지 관련 시설, 우리 영락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건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그다음에 관광 휴게 시설, 우리 관광할 때 필요한 시설들 있죠. 그리고 지하상가, 요즘에 지하상가도 관리를 합니다. 소방서에서. 그다음에 지하구, 구멍 난 케이블 같은 거 지나가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유산, 이 문화재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관리하고, 복합건축물 해가지고 일반 그 근린생활시설에다가 주택 있죠. 주택이라고 딱 얹어지면 그게 복합시설이 되는 겁니다. 복합으로 시설이 있다. 그래서 복합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30개로 나눠서 쫙 관리를 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 동의도 해주고, 그다음에 동의 나면은 그다음에 설치가 되죠.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면 여기는 감지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 뒤에 보면 중간에 감지기 시설인데, 저 감지기 시설에가 만약에 화재가 나면 저기 울리죠. 그럼 어디서 봐요? 수신반에서 울리죠. 그럼 어디서 났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 수만 있을 뿐이지 알고 대피할 뿐이죠. 근데 가장 강력한 건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약간 낮은 단계가 옥내 소화전 있죠. 수도꼭지가 있으면 좋잖아요. 가서 끌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 일이 났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망쳐라. 끌라지 마라. 도망쳐라. 저번 이 시설에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끌라다가 잘못 드신 분도 계시거든요. 요양병원에서 복도에서 났는데, 복도에서 천장에서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여기는 없잖아요. 근데 천장을 타고 쑥 다른 칸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또 같이 밀려나가요. 그러면 저쪽에 계신 분이 여기가 연기가 나니까 불난 줄 알고 저기다 소화기를 들고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뿌리죠. 근데 이미 연기는 저 뒤로 돌아가 있죠. 그러면 나올라다가 질식합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대피하시고,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유도 하시고, 그런 정도지 끌라고 하면 안 된다. 끄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나면 도망치시라. 도망간 게 나쁜 게 아닙니다. 36개 하십시오. 그리고 소방관으로서의 제목이 소방관의 누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누리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필름을 거꾸로 돌아보니까 다 감사해요. 감사. 뒤로 돌아보면 내가 옛날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게 더 큰 감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참 이제 청년들이고 어떤 한참 꿈을 갖고 하는데, 지금 현재가 내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괴롭다. 근데 지나갔다. 나중에 생각하면 감사인데, 지금 감사하면은 감사가 2배가 되겠죠. 그 감사함으로써 어떤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적으로 좀 약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잘 못 드리고 소방관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면 좀 빨리 감사했으면 좋겠다. 감사를 하려면. 근데 그 마음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제 이야기 들으시고 어떻게 좀 소방관으로서 여러분들 자질이 충분하신가요? 다들 소방관 되셨죠? 자, 이제 소방관 됐으니까 이제 근무하러 가시죠. 자,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